안녕하세요. 차트일 남자 차일남입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지가 확실히 보이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쇼트 포지션을 잡으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금일 새벽 3시 미국 금리 발표가 나왔죠. 금리는 2.25%에서 25bp 떨어진 2%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3시 발표가 있기 전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원유에 대한 지표, 원유 제거에 대한 발표가 11시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후 3시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박스권 응집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어제 오후 11시 기준 고점은 108, 368, 그 다음에 저점은 108, 106 정도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제 엔트리 지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보면 250에서 100, 108, 350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도 기존에 고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점에 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50분부터 굉장히 봉들이 움직임이 좀 조금씩 활발해지고 시장 기대감의 스윙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는 절대 포지션을 잡지 말아주세요. 항상 이벤트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의 발표 결과는 25bp 떨어진 2% 금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적으로 트레이더 분들이나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50pp 떨어진, 즉 미국의 금리가 1.75%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에 비해 실질적으로 결과가 2%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 자체가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답은 나와 있었던 한해 사실이지만 결국 연준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달 연속 인하를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 50bp가 아니라 25bp를 지지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서 한국 기준 새벽 3시 30분까지 기다려서 이 성명서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FOMC 회원 10명 중 7명이 25bp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였으며 반대표 3표, 요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반대표죠. 3명 중 2명은 동결, 그리고 1명인 제임스 블러드 센트 루이스 총재는 50bp 인하에 투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시작부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노동시장은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단단하게 유지 및 상승하고 있으며 비고용 지수 또한 여전히 낮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허나 가정의 소비가 매우 강한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 기업의 고정 투자 및 수출은 쇠약해지고 있다고 리스크 또한 기술하였습니다. 별도 첨부되어 있는 이제 테이블들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Change in Real GDP June Projec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에 이제 예상되었었던 GDP인데요. 2.1에서 2.2로 0.1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어이가 없죠. 지금같이 경제 불황일 시대에 GDP를 니네가 올려? 마지막으로 저를 되게 어이없게 만드는 거, 이 점도표라는 건데요. 올해의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17명의 의원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 보세요. 2019년, 즉 올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명이 2에서 2.5% 금리를 가 될 것이다. 5명이 1.75에서 2% 금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레벨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7명은 1.5에서 1.75, 즉 한 단계, 즉 25bp에서 지금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제 그린 건데요. 이게 점점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어이가 없죠. 되게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쪽에서도 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자만의 이제 이견이 있지만 그거를 합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말이죠. 3시 반이 성명서가 나오는 동시에 어떤 걸 하게 되냐면요. 연준 의장인 파웰 씨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제가 파웰 의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말을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슨 말과 함께?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말과 함께.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강 달러를 조금 약하게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또 강해질 거야. 라는 뜻인데, 오늘 파웰 씨는 뭔가 칼을 갈고 나온 기분이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후 경제가 더 약화되면 연속으로 더 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웰 씨도 이제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금리 인하 발표로 이제 떨어졌었던 다우 지수가 이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거를 떨궜었던 거를 다시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달러에는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서 이제 레인지, 즉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1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음봉을 보여주면서 100% 단위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요. 근데 떨어지는 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크게 만족할 수 없는 하락세여서 결국 이제 다시 기다리게 되겠죠. 정말 보수적인 트레이드는 두 번의 지지가 있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빨간 선, 여러분 107, 632 부분을 주시하고 이쪽 부분을 주시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뚫리면 이제 이제 쇼트 타이밍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판단도 이제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U자를 그리고 온 상태에서 역U자에서 오른쪽 꼬리가 이제 더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큰 U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큰 U에서 이렇게 좀 더 떨구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107, 632를 좀 주시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시 30분이랑 11시에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름이 되어 떨어지게 이제 기다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차 목표를 좀 이제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이제 107, 600 지점에서 떨어지는 거를 판단하고 이제 하면 되실 것 같고, 최종 목표는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점이겠죠. 이 100% 지점 여기. 그러면 거의 뭐 봤을 때 한 106, 700 정도까지 이제 쇼트인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게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6, 700 지점 종료 이후에 바이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제 한번
딱 마음이 딱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쭉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만 좀 잘 잡으시거나 잘 회피하시면 큰 뭐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리 발표도 끝이 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은 쇼트 포지션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레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한 600에서 700 정도 600, 700핍 정도의 레인지가 형성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 이제 이렇게 길게 퍼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떨어지건가 위로 올라가든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에게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은 차트 이렇게 이제 맞춰볼 거고요.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는 남자 차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